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 발전에는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이미 해외에서는 대세다. 경기도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일본의 지금 규제를 해제한 2002년 이후에 공장 신설이 2배를 증가하고 해외 진출은 일본에서 밖으로 나간 건 2.5배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사카이시에는 공장에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오는 2010년에는 샤프의 10세대 LCD 패널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본 2대 도시인 오사카권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30여 년 전 경제 개발에 따른 사회 문제로 생겨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아직도 규제와 완화 양론을 놓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경기도는 연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뭘 화장실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최전방에 배치할수록 훌륭한 공장을, 그것도 세계적인 대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세계적인 대학을, 유명 대학을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모든 전문가가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과 교육 면에서도 규제가 많다. 경기도 가평, 양평, 남양주, 여주, 이천, 용인, 광주 등 팔당 상수원 수계 7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건물은 고사하고 4년제 대학조차 못 짓게 해서 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총량제, 즉 공장 총량제, 수도권 정비법 이 모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돼야 될 공장이라든지 또는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멈춰있는 상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지역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총량제 또 수도권 정비법은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대학 신증설과 일정 규모의 개발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환경관련법, 수질관련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철폐를 위해서 경기도와 일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한 수도권 규제 폐지 관철과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의 밑거름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었듯이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희생이 아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인재를 키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많이 팔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수도권 정책 목표를 다시 검토 설정하고 설득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 마련을 해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